유상증자,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만으로도 유상증자 아는 척 충분히 가능하고 주식 투자할 때 대응 방법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정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유상증자를 안 만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 유상증자라는 개념을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내 계좌에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또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뭐지? 내 계좌에 약간 R이라고 찍혀 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주 인수권,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삼성 SDI의 유상증자,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이런 뉴스들 또는 투자를 하시면서 아마 관련 종목에서도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유상증자라는 개념이 뭐냐? 이름 그대로를 풀이를 하면 새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요. 시가총액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자, 새 주식을 발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고, 자, 시총이 예를 들어 이제 100억 원의 회사인데 주식이 발행된 주식이 예를 들어 100만 주 정도가 있다라고 할 경우, 자, 100억 원의 100만 주입니다. 회사의 가치는 이 100억에서 바뀌지가 않고요. 100억에서 100만 주가 지금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주당 가치는 얼마가 되죠? 바로 한 주당 가치는 10,000원이 됩니다. 자, 한 주의 가치가 10,000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변하지가 않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기존에는 100만 주였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100만 주를 더 발행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한 주식의 가치가 10,000원이었지만 주식 수를 추가로 더 발행을 했기 때문에 총 200만 주로 인해서 주당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5,00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 것을 유상입니다. 유상. 한마디로 돈을 받고 그냥 무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새 주식을 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주주들은 돈을 내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와 똑같은 개념이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팔죠. 팔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금 조달에 쓰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 유상증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유상증자라는 걸 왜 할까요? 정확한 이유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상장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겁니다. 자금 조달 방식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게 가장 신용도가 높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 소득 기준의 그 이상 레버리지를 써서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내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대출을 받게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자금 조달은 금융권에서 받기 어렵죠. 그래서 상장을 해서 이 상장된 주식을 투자자들이 사게 만들고 사게 만들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지만, 모든 주식이라는 게 상장한다고 모든 투자자들이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바로 유상증자라는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회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돈이 없어서와 돈이 필요해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돈이 없다라는 건 말 그대로 회사가 돈이 없는 겁니다. 쪼달린다라고 봐야죠. 막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한마디로 부채가 많아서 카드 돌려먹기라고도 하죠. 부채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서 새로 돈을 빌려서 예전에 돈을 갚는 현상, 이걸 바로 채무 상환으로 인한 유상증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운영자금에 대한 부족입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관리비 같은 것도 나가야 되고, 법인세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돈이 없어서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반대로 돈이 필요해서라는 개념은, 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가 근데 지금에 있는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이 필요한 겁니다. 왜? 회사가 공장을 더 짓기 위해서. 너무 회사가 잘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장을 더 증설을 해서 생산량을 늘리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이럴 경우 바로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한 유상증자,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요. 설비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합병이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현재 있는 돈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하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서 자금 조달을 하게 만들고, 자금 조달한 걸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한 방식입니다. 왜 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까? 뭐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수합병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신규 사업 진출은 저는 호재이기도 하면서 악재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당장 지금 내가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되는 신규 사업으로 확장을 한다. 그러면 역시 그거는 자금 조달을 해서 앞으로 회사가 성장 모멘텀을 찾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돈 버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과정에 조금 욕심을 부려서 다른 신규 사업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본다면 명확하게 어조의 느낌이 다릅니다. 돈이 없어서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고, 돈이 필요해서는 뭐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 있고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자금 조달을 하는 유상증자다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목적성을 한번 보고 주가를 보면, 아, 이래서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아, 이래서 주가가 상승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의 유상증자 내용을 이렇게 전자공시로 확인을 해보면, 유상증자 결정과 유상증자를 몇 주를 발행할 거냐, 새로운 주식을 얼만큼 발행할 거냐, 그래서 자금 조달을 얼만큼 할 거냐가 요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의 목적이라고 하면 시설자금, 영업 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 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 자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시설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바로 공장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바로 우주 위성 방위 산업을 하는 기업이고, 방위 산업에 있어서 지금 뭔가 생산량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 비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좀 더 생산을 늘려도 잘 팔리겠다라는 회사의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 지금처럼 돈 잘 벌 때 공장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 더 생산량을 늘리자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입니다. 자, 어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어떤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살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회사를 삼으로써 시너지를 효과를 본다면 그거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열사 지분을 좀 취득하려고 이렇게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유상증자로 좀 조달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증자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자 방식에 보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개념도 방금 설명드렸던 자금 조달의 목적과 함께 꼭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유상증자라는 개념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금 조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딱 잘라 말하면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자, 돈을 빌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긍정에 가깝습니까? 부정에 가깝습니까? 사실 확 긍정이다, 확
부정이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시계추를 올려놓고 봤을 때는 긍정보다는 부정에 좀 더 무게가 더 나갑니다. 한마디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한 게 첫 번째는 자금 조달에서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라면 조금은 부정적인 무게보다는 긍정적인 무게가 좀 더 나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가 바로 증자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냐, 일반 공모 방식이냐, 또는 삼자 배정 방식이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더 디테일한 분석은 다음 강의 영상에서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회사가 운영을 좀 잘못했거나 회사가 뭐 적자를 받거나 아니면 회사가 돈은 벌고 있지만 당장의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을 누구한테서 이제 조달을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주배정 방식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던 사람들한테 더 살래? 라고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돈을 빌리지? 라는 처음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대비 더 사라고 회사에서 던져주는데 이걸 더 사자니 주주들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0억 원의 회사고 그리고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100만 주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증자를 해서 새로운 주식을 100만 주를 발행하면 한 주의 가치가 10,000원이었던 주식이 한 주의 가치가 5,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라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는 뭔가 뒤통수를 맞은 이런 회사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네? 배신감을 느껴버리기 때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조금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까 얘기 드렸던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저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뉘앙스는 부정적이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잘 분석하면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주배정을 한 다음에 주주들이 사고 남은 물량을 일반인들에게 팔게 되는데 방금 봤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이게 바로 주주들에게 팔고 남은 물량을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기회를 준다. 그래서 일반 공모 방식은 우리 회사 주식을 안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도 다 기회를 줄 테니 우리 회사 주식 돈 주고 사실 분 한마디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뭔가 일반 공모 방식은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주주 배정에서 팔고 남은 겁니다. 주주들에게 뭔가 호재로 받아들였다면 주주들이 이미 다 샀을 겁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뭔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주주 배정 후에 남은 물량이 많을 거고 그 떨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사는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우리 회사 주식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보통 일반 공모 방식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는 확률이 상대적으로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3자 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주 배정과 일반 공모와 전혀 다른 제3자입니다. 특정 누군가에게 파는 겁니다. 특정 어떤 기업에다가 파는 겁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자, 그러면 누군가라는 건 목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또는 기업일 겁니다. 여기에 제3자 특정인이 만약에 유명인이라면 뭐 글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예를 들어 이 회사에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유명인이 산다라는 건 이 회사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또는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이 기업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그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할 적대적 M&A 하기 위한 방식일 수도 있다 보니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보다는 제3자 배정을 보통 호재로들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호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지만 유명한 사람이나 뭔가 목적성이 뚜렷하다라면은 그거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하게 목적성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제3자 배정도 호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딱 잘라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공식이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은 조금 쉬운 길을 가고 싶다 보니 주주 배정하고 일반 공모는 악재야, 제3자 배정은 무조건 호재야, 이렇게만 딱 잘라서 유상증자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주 배정과 일반 공모, 제3자 배정, 이 세 개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자금 조달의 목적을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돈 잘 번다라고 알고 투자를 했는데 왜 갑자기 자금 조달을 하지? 아니 그래, 공장 짓는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돈 잘 벌지 않나? 돈이 없는 건가? 왜지? 라고 의구심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까지 하는 거 보면 주주들한테도 안 팔리고 결국 일반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까지도 어떻게든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유상증자가 발생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발생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시설자금과 타 법인 증권 취득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올해, 내년 이렇게 실적을 봤을 때 실제로는 돈을 이렇게 버는데, 아이 그래 지금 당장은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다시 올라가겠지 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죠. 일단은 뉘앙스부터 부정적입니다. 자, 주주들에게도 갑자기 주식을 돈 주고 사랍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돈을 더 내고 사라는 거지? 부정적으로 탁 오는데 거기에 운영자금과 채무 상환입니다. 자,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죠. 당장 직원들 돈을 줘야 되고 당장 다른 곳에다 부채를 갚아야 되다 보니까 그 돈을 마련을 주주들에게 하고 과거의 적자, 과거의 부채를 탕감하고 주주들에게 돈을 빌리겠다라는 뉘앙스죠. 그러니 이 라닉스라는 기업이 유상증자가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하한가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유상증자 때문에 하한가 갔으면 이거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조금 뒤늦게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어떡하지?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팔고 그냥 냅두시는 분들 많은데, 자, 하한가 가더라도 일단은 던져야 됩니다. 이유는 이 딱 흐름에서 나오다시피 회사가 돈이 없는 거라서 보통 이러한 유상증자로 인한 급락은 회복하지 않고 오랜 시간 하락하거나 이전의 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상증자가 진짜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주은행의 경우는 보면은 회사가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자, 부정적입니다. 분명한 건 부정적인데 여기에 제3자 배정 증자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특정 기업이 참여를 한 거고, 결국은 회사가 돈이 없는 가운데서 그 돈이 없으니 인수하기가 딱 쉬운 매물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주가가 단기로 급등을 좀 하는 성향을 갖게 되고, 실제로 이 이후에
2025년 4월 18일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단기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상증자가 호재냐, 악재냐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유상증자라는 개념은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긍정보다는 부정에 대한 무게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에게는 주당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분 희석에 대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악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당 수익률이 감소합니다. 주당 수익률이, 왜냐하면 감소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자금 조달을 함으로써 자본이 증가를 하고, 자본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운용자금 또는 부채 상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재무구조를 억지로라도 지금 틀어막을 정도의 상황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이제 유상증자한다고 재무구조가 확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뭐 주주 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서 그런 유상증자의 경우는 악재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의 경우는 공장을 계속 증설하기 위한 자금 조달인 만큼 호재로 주가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투자자나 특정 기업이 참여를 해서 인수를 한다라든지 뭔가 목적성을 띠고 있다라면 그 유상증자는 주가가 단기로 흔들리더라도 결국 호재로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유상증자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유상증자는 무조건의 악재는 아닙니다.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셔야 여러분들 투자를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공부 같이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세부적인 특징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